이방카의 방한 뒷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 어제 한국을 떠날 때 저희가 화면을 잠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소감을 밝혔을까요? 이방카 보좌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Did you have a meeting with? 네, 저희 기자들이 굉장히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반갑게 환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 장면이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하기 직전에 기자들이 쭉 있었는데 그 남자 목소리가 이제 기자가 우리 채널A 기자예요. 누구 기자? 목소리 좋네. 유승진 기자였네요. 네, 현장에서 이제 물었죠. 라스트 메시지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원더풀했고 뭐 한국 고마웠고 다음에 다시 찾은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북한과 접촉에 대해서는 하니까는 계속 외면해서 두 차례, 세 차례 물었어도 이방카 역시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않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채널A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기자 중 하나인 유승진 기자가 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결국은 북한에 관련된 메시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가식 교수님, 이제 동아일보가 이렇게 뒷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뽀로로 사들고 갔다. 이것도 이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건데요. 뽀로로 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용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그 캐릭터인데요. 그 뽀로로 인형을 사갖고 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방카 선임보좌관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고, 특히 이번에 순방길에 돌아가면서 이러저러한 기회에 한국에서는 교육이 얼마나 돈이 드느냐, 한국 교육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런 등등을 물어봤다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세계적 주목을 끌고 있는 이방카 실세이긴 하지만 새 자녀의 어머니로서 자녀 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내부의 한국 교육의 문제점들, 이런 사교육들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오히려 과거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장녀인 이방카 여사도 상당히 보면 지금 한국 교육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과연 한국 교육의 뭐 사교육, 그다음에 뭐 선행교육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볼 땐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더 유명해진 게 미국 사회에서 이 뽀로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북한의 업체가 일부 관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쟁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이 그래픽상에 뭐 내용이 있었던 것과 같은 건데요. 해외 자산 통제실 그렇죠. 그 관련돼서 자료가 있었어요. 네, 거기 따르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중적인 인기를 있고 대중성이 있는 것은 예외를 시키자라고 해서 뽀로로가 이제 제재 품목에서 빠지면서 지금처럼 뽀로로처럼 대중에 널리 보급된 영상물은 대북 제재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림으로써 뽀로로가 이제 이방카가 갖고 가게 이번 동계올림픽이 아주 외교적으로 성공한 게 이방카는 북한이 제작에 참여한 뽀로로를 사들고 가고 북한 선수단은 말하자면 한국 전쟁에 참여한 워커 장군을 기리는 워커힐에서 잤다. 얼마나 외교적으로 서로 성공한. 다양하게 이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뭐라고 드리겠어요. 직급 여단 소속 같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방카 다녀가고 나서 국내에서도요 좀 호평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민혁 차장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VIP 다양한 인사들이 다녀왔지만 동아일보 기사도 보면은 정말 이 정부 관계자들이 봤을 때 VIP 중에서도 정말 소통하기 편하고 참 소탈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의전을 담당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같이 미국 사람인데 비교가 펜스 부통령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펜스 부통령은 여러 가지 까다롭고 뭐 약간 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굉장히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호감도 많이 표시하고 본인 스스로 뭔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역대 VIP들을 의전을 한 경험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먼저 가는데요. 수행 직원 있을 때도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격이 없다라는 또 그 성격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방카 먼저 다가와서 우리 수행 직원의 안부를 물어볼 때도 있었고 내가 봤던 VIP 중 가장 편했던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뭐 김여정과 이제 이방카를 이제 일부러 비교를 해보려는 시각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방카한테 김여정과 비교를 물어보니까 뭐 그건 상관없고 오히려 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한국
여자분들과 비교해주면 좋겠다라고 아주 멋있게 애들로 이야기를 했는데 김여정이 왔다 갔고 이방카가 왔다 갔는데 전 둘을 비교해보면 김여정 하면 그 도도함 그리고 그 절대 모든 것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 네. 꼿꼿함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그 도도함과 꼿꼿함 속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움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절제해야 되는 부자연스러움이 있었는데 이방카는 그러한 김여정의 이미지를 정반대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롭고 격식이 없고 굉장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의 어떤 대명사가 된 것이어서 역시 북한의 김여정과 미국의 이방카가 가지는 어떤 또 체제의 어떤 속성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뽀로로 인형 가져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 더 챙긴 것이 이제 엑소 관련돼서 아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데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그 아이들 선물을 많이 챙겼어요. 엑소 만나서도 저렇게 정말 엄지척하면서 같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냥 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네. 끌었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뽀로로까지도 같이 영상을 챙겼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콘텐츠, 문화 콘텐츠 산업 두 가지를 저는 가져갔다고 보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엑소 같은 경우는 K-팝의 상징 중에 상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뽀로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교육 얘기까지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주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겠지만 뽀로로를 통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네. 그리고 언어를 배워서 뽀로로를 졸업할 때쯤 되면 로보카폴리 등을 보면서 이거를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학습을 배우게 되고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산업들이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능숙한 건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거죠. 또 K-팝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단순하게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류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이방카가 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방카가 와서 김문식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힘들다,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이방카도 그렇고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마도 추측컨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곳곳에 가면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탑이 한국 학생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는 대학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방카나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 0.01%에 해당되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한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특히 지켜볼 수 미국에 가서 물건을 사본 사람들은 다 느낄 겁니다. 네.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전자계산기를 몇 번 뚫기도 직원들이 그걸 확신을 못해요. 수학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정도로 보편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막 강제로 국어단 외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방카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배아파할 사람이 아베 총리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일본 측에서 공을 들인 사람이 이방카였거든요. 이제 그런 면이 다시 첫 번째 방안을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역동성을 봤다는 측면에서 일본이 조금 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긴장할 정도로 이런 당한 결과를 남겼다. 저희 동아일보에도 좀 기사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SNS에 보면은요, 이방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또 이렇게 SNS에 글을 남긴 모습도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트윗에 리트윗하면서 저렇게 네. 이제 고맙습니다라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영어로 쭉 쓰다가 중간에 한글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방카의 저 이미지, 그러니까 호감 이거하고 이방카랑 같은 시간에 같이 서울에 머물렀던 지금 김영철, 지금 워크로트 또 몰고 있는 그 김영철의 이미지가 겹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방카의 이야기가 입장이 옳은 것인지 김영철의 주장과 입장이 옳은 것인지를 물론 그 입장의 내용을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겠지만 그냥 이미지상으로 보면 이방카 일단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의 승리인지는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 또 의견들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요. 이방카,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요, 한 시사 만화가의 성추행 의혹이 보도돼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회의에서 성폭력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많은 조간신문들이 일면에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의 머릿 기사는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미투를 다뤘습니다.
외칠 수 없는 미투 이주 여성들이 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국 식당이나 공장에 취업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 성희롱과 성폭력에 시달리기 일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 또 해고 위협 속에서 소구름을 삼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 더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기획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 성폭력 적극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사건 고소 없어도 수사를 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발본색원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파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은요. 어제 북한 김영철을 만나고 나오는 청와대 정미용 안보실장 그리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을 지난 25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나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영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일면 기사 보실까요? 한겨레 신문은요, 먼저 사진, 남북 단일팀, 눈물의 이별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머릿 기사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미 양쪽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류엔동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북미 양쪽에 주문했다고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한겨레 신문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를 해서 그 정해구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데 이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헌안의 경우 4년 중임제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역시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회의에서 미투를 지지한다, 성폭력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의 마지막 기사는요. 10일 뒤에 평창은 다시 평화의 축제가 열린다. 3월 9일부터요.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가 또 첫 참가하게 된다. 이 소식까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경제신문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 일면 보실까요? 머릿 기사 역시 경제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외식비, 생필품에 이어서 택시까지 물가불안 도미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서울시의 시의 업무 보고에 따르면요 서울시 택시 요금이요 지금 기존에 3,000원인데 3,900원에서 4,500원까지 기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압박이 커진 택시업계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서울시가 이렇게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평창올림픽 뒷얘기 또 이어지는데요.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요. 처음에 성공할까 의구심도 있었다. 사직서를 품고 KTX처럼 달렸는데 다행히 정말 퍼펙트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IOC가 인정했다. 평창은 우리 국민의 승리이고 회식 끝나고 눈물이 났다면서 어떤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한국경제신문 일면의 세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 GM이요. 이번 달 자동차 판매량을 결산해 봤는데 이번 달 자동차 판매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기도 전에 한국 GM이 주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박민혁 차장이 오늘의 신문 기사를 콕 집어 소개합니다. 신문 콕.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조금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이 관심은 검찰이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 이게 관심인데요. 최순실 씨는 25년을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12면입니다. 작년 4월 기소됐습니다. 317일 만에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은 구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순실 씨와 13개 혐의가 겹칩니다. 최순실 씨가 25년을 구형을 받았으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이 더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최 씨와의 공통 혐의 외에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혐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최 씨보다 형량이, 구형량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역 25년에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죠. 30년 사이에서 구형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재판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고 최후 진술 역시 생략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국회에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이면 국회에서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줍니다. 이 교섭단체가 되면 이 선거 때 보조금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키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일보 오면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한테 교섭단체 우리 같이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얘기인데 현재 민주평화당은 14석, 그다음에 정의당은 6석입니다. 이 두 당이 합치면 20석이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 조건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 범여권으로 따진다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범야권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범보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새로운 교섭단체가 국회에 등장했을 때는 진보와 보수가 2대2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건은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 내에서 이념적 정체성이 다른 정당과 손잡는 것에 대해서 이 권리당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득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은 서로 뜻이 맞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것을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콕이었습니다. 네, 박민혁 차장 잘 들었습니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